이게 무슨 낭비냐. 2008년 전남 한평군이 27억 원을 쏟아부어 만든 거대한 황금박쥐 동상 앞에서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순금 162kg, 은 281kg으로 만들어진 이 흉물은 혈세 낭비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2025년 이 동상의 재료 가치만 무려 386억 원이 됐습니다. 16년 만에 4배가 오른 겁니다. 비웃음을 샀던 공무원들이 천재가 된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정작 이런 행운을 계획적으로 만들어야 할 곳, 바로 대한민국 중앙은행은 13년째 금 매입 버튼이 고장났습니다. 전 세계가 금을 사재기하는 동안 우리만 구경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뒤에는 1조 원짜리 트라우마가 숨어 있습니다. 금값이 미쳤습니다. 2025년 1월 금 한 돈 3.75kg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16년 전인 2008년만 해도 10만 원 수준이었던 가격이 10배가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상승 속도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까지 금값은 대체로 한 돈에 10만 원, 30만 원 사이를 오갔습니다. 천천히 안정적으로 오르던 가격이었죠. 그런데 2024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40만 원을 뚫더니 순식간에 60만 원, 80만 원을 차례로 돌파했습니다. 마치 숨을 참고 있던 용수철이 한꺼번에 튀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의 금은방마다 금 사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결혼 예물로 금을 준비하던 예비 신랑 신부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금반지는 어느새 노후 자금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금값 폭린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답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금을 사라, 더 많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매입한 금의 양은 매년 1000톤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과거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나라는 의외의 복병들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최근 2년간 무려 83톤의 금을 사들이며 금 보유 순위에서 급상승했습니다. 폴란드는 작년 한 해에만 95톤을 매입했습니다. 중국과 인도 같은 전통적인 금 보유국들도 꾸준히 비축량을 늘리고 있죠. 압도적 1위는 역시 미국입니다. 8,133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보유량의 약 80배에 달합니다. 독일 3,352톤, 이탈리아 2,452톤, 프랑스 2,437톤 같은 유럽 국가들도 수천 톤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금에 집착할까요? 첫째,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세계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입니다. 미국의 금융 제재를 목격한 각국은 달러만 믿고 있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금은 어느 나라 중앙은행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진짜 안전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금 사재기 대열에서 한 나라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가 금을 사모으는 동안 한국은행은 13년째 단 1g의 금도 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금 매입이 2013년이었으니 벌써 13년이 흘렀습니다. 그 결과는 차참합니다. 한국의 금 보유량은 104.4톤으로 2013년 세계 32위였던 순위가 2025년 39위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금을 사모으는 동안 우리만 가만히 있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외환 보유액 대비 금 비중입니다. 한국은 세계 9위의 외환 보유국입니다.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 중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2%입니다. 미국 67%, 독일 70%, 프랑스 71% 같은 선진국들이 외환 보유액의 60에서 70%를 금으로 보유하는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필리핀의 10.5%, 태국의 6.8%도 우리보다 금 비중이 높습니다. 세계 10권 경제 대국이 금 보유에선 개발도상국만도 못한 수준인 겁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한국은행은 왜 이렇게 금 매입에 소극적인 걸까요? 그 답은 10여 년 전의 악몽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한국은행도 금을 적극적으로 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무려 60톤을 집중 매입했습니다. 당시 한국은행 금 보유량이 14.4톤에 불과했으니 6배 이상 늘린 셈이죠.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을 산 시기는 2011에서 2013,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때였습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전 세계가 안전자산을 찾으면서 금값은 온스당 1,9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국은행은 바로 이 고점에서 금을 매입한 겁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 매입을 마친 직후인 2013년부터 금값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스당 1,900달러에 육박하던 가격이 1,10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한국은행의 평가 손실은 한때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국정감사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 돈으로 투기했다. 한국은행이 금값 상투를 잡았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한국은행을 질타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은행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 후로 13년간 한국은행은 금 매입에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1조 원 손실이라고 난리였던 그 금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2013년 1조 원 손실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한국은행의 금 매입. 그런데 2025년 현재 그 금의 가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온스당 1,600에서 1,900달러에 매입했던 금은 현재 온스당 2,7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은 막대한 평가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당시 비난받았던 그 결정이 지금 보면 신의 한 수였던 셈이죠. 만약 그때 국회의 비난을 두려워해 금을 팔아버렸다면 어땠을까요? 실제로 회복할 이익을 포기하고 막대한 손실만 확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더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기회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금값은 온스당 1,100에서 1,500달러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절호의 매수 기회였죠. 이때 100톤만 더 샀어도 지금쯤 엄청난 평가 이익을 거두고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폴란드, 헝가리, 인도 같은 나라들은 바로 이 시기에 금을 대량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웃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트라우마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입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지금도 한국은행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또 상투 잡으면 어쩌나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금을 안 사는 게 정답일까요? 금은 이자를 낳지 않는다. 금 매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논리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채나 회사채를 사면 매년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금은 그냥 보관만 해야 합니다. 또 금은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은 시장에서 즉시 팔 수 있지만 금은 물리적으로 이동하고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가격 변동성도 큽니다. 2011년 온스당 1,900달러였던 금값이 2015년 1,100달러로 떨어졌다가 2025년 2,700달러를 넘어선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입장에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크게 당했는데 또 잘못 샀다가 국정감사에서 문매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금 매입은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한 사항이라고 토로합니다. 하지만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다 바보냐 하는 겁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인도, 세계 주요국들이 왜 금을 사모으고 있을까요? 그들도 금이 이자를 안 낳는다는 걸 모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금이 가진 다른 가치를 보는 겁니다. 위기 시 진가를 발휘하는 최후의 안전자산, 어떤 정부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실물 가치, 달러 패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도 금 보유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10년 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당시에는 왜 나라 돈으로 투기하냐는 비난이었다면 이제는 왜 다른 나라들처럼 안 하냐는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면 금 비중 확대를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완전히 문을 닫은 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3,300억 달러 수준이었던 외환 보유액이 2025년 4,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외환 보유액 대비 금 비중 3.2%를 유지하면서도 절대량을 늘릴 여력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한꺼번에 수백 톤을 사려고 하지 말고 매년 10에서 20톤씩 꾸준히 사모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 변동 리스크도 줄이고 정치적 부담도 덜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금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다른 나라들의 사재기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기회는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평 황금박쥐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당장은 비난받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옳은 결정이라면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8년 27억 원은 혈세 낭비처럼 보였지만 17년 후 386억 원의 가치가 됐습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 1조 원 손실로 비난받았지만 결국 그 결정은 옳았습니다. 문제는 그 후 13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트라우마에 갇혀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계속 과거의 두려움에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인가. 전 세계가 금을 사모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은행의 선택은 단순히 금 몇 톤을 사고 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외환 전략, 경제 안보,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국부 증대의 문제입니다. 금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을 건가요? 13년 전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현명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의 다음 행보에 온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